강남 건물을 갖는 것 자체가 나쁜 일이에요, 좋은 일이에요? 사람이 생각이 생기면 그 뒤에 방법을 찾게 되고 방법을 찾고 나서는 행동을 조금씩 하게 됩니다. 반갑습니다. 영병 부동산 연구소 황 소장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잘 나갈 때 강남 빌딩을 사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질문! 소장님, 근데 잘 나갈 때는 어떤 시점을 말씀하시나요? 잘 나갈 때가 간단히 말해서 돈을 잘 벌 때인데 한 달에 그래도 순익 기준 한 달에 5천에서 7천 사이만 돼도 건물 살 생각은 해야 돼. 근데 그럴 때 이제 차를 바꿀까? 아니면 뭐 해외여행을 길게 갈까? 뭐 명품 비싼 걸 살까? 이런 생각으로 빠지면 요로는 못 갑니다. 근데 저는 아직 집을 안 샀는데요? 집을 샀던 안 샀던 상관없이 그때부터 생각은 해야 돼요. 이때부터 생각을 안 하면 나중에 돈이 많이 벌려도 사기가 어렵습니다. 예를 들면 저는 해외여행을 되게 늦게 갔단 말이에요. 왜냐면 해외여행은 엄청 부자만 엄청 돈을 많이 벌어야 가는 거라고만 생각했으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그 단계가 됐을 때 처음으로 가봤단 말이에요. 진짜로. 그러니까 그 생각이 있었어야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생각이 없으면 지금까지 안 갔을 수도 있어요. 저도 해외여행이라는 거를. 근데 강남 빌딩도 마찬가지예요. 5천에서 7천 정도 되면 그거를 살 생각을 해야 돼요. 이 살 생각을 했을 때 좋은 점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진짜 사는 방향으로 가게 됩니다. 즉 자산이 늘어난다는 거예요. 첫 번째. 두 번째는 뭐냐면 돈을 더 벌게 됩니다. 아예 그게 말이 돼 하는데 내가 저걸 알아보면 필요한 자금이라는 걸 알게 되잖아요. 구체적으로 가격을 알아보고 필요 자금까지 확인해 보라는 거지, 관심 갖는다고 강남 빌딩 어떻게 생겼나 이런 걸 알아보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필요 자금을 알게 되고 내가 아직 갈 길이 멀다고 생각하고 더 노력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두 번째를 제가 얘기한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한 달에 세후 5천에서 7천을 벌잖아요. 엄청 부자 된 느낌을 갖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웬만큼 써도 강제저축 1, 2천은 돼. 그걸 다 쓰면 정말 부자처럼 살고 남들이 다 부러워하는 정도의 지출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쪽 쓰는 쪽으로 가버리면 건물 사는 것과는 이게 거리가 멀어집니다. 그러니까 그 금액 정도가 됐을 때는 무조건 건물을 알아는 봐야 돼요. 그러면 그 전에 알아보는 건요? 그 전에 알아보는 것도 좋죠. 돈이 없어도 뭐 부동산에 가서 막 이렇게 알아보기보다는 내가 뭐 밸류맵이라든지 아니면 건물의 가격 이런 것들을 찾아보고 부동산에 가면서도 물건 밖에 붙여놓은 걸 보면서 관심을 갖는 건 좀 너무 좋다고 생각해요. 강남 건물을 갖는 것 자체가 나쁜 일이에요, 좋은 일이에요? 저 사람이 가지면 나쁘지만 내가 가지면 좋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관심을 가져야 그걸 가질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는 거잖아요. 난 그래도 돈을 별로 못 버는데 관심 가져서 뭐 해요?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람이 생각이 생기면 그 뒤에 방법을 찾게 되고 방법을 찾고 나서는 행동을 조금씩 하게 됩니다. 안 하는 사람도 있어요. 하지만 이걸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사람이 행동하는 경우는 없기 때문에 알아보는 건 반드시 필요해요. 그리고 아까 얘기를 조금 더 한다면 소득이 그 정도 됐을 때 대부분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매스컴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어느 정도만 벌면 생활이 다 비슷해. 부자라도 내가 하는 거랑 비슷해. 더 할 건 없어. 이 정도에서 멈춰도 될 것 같아. 그리고 사람이 뭔가 일을 열심히 하다 보면 더 열심히 하고 싶진 않거든요. 더 열심히라는 게 하루에 10시간 일하다가 12시간, 14시간 한다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 일을 익히고 나서 이 익힌 일을 쭉 하다가 다시 어떤 일을 더 익혀서 다음으로 가는 거, 이거를 더 열심히라고 하는 거거든요. 돈을 버는 것도 어느 단계가 되면 루틴하게 하면서 그 정도 소득을 벌기도 하고 그 위로 올라갈 생각을 아예 안 하거나 안 그래도 돼, 그렇게 굳이 해야 돼 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이게 그 목적성이 없어서 그래요. 정말 건물을 가려고 하면 내가 아직 적다는 건 대략 알지만 그건 남의 나라 얘기야 이렇게 생각하거나 이 정도면 충분해 이런 생각들로 본인의 가능성이 캡을 씌워버린단 말이에요. 이렇게 돼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 시점에 반드시 알아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소장님, 그러면 그 잘 나갈 때가 조금 지나서 이제 50대가 되었어요. 그래서 현금은 30억 정도, 40억 정도 있는데 소득이 약간 줄어드신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런 분들은 건물 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뭐 30억에서 한 50억 있어요. 근데 소득이 뭐 2천만 원 미만이에요. 건물 사기 불안하죠. 건물 사기 불안하고 대출을 보편적으로는 그래도 60-70%는 하는데 이런 경우에 50% 하기도 불안해합니다. 근데 그때 아니면 하기는 더 어렵습니다. 그 시점에라도 하는 게 맞아요. 내가 알아보고 확신이 가는 건물이라는 게 있거든요. 내가 50억 있어요. 나는 지금 소득이 이 정도라서 혹시 공실내거나 대출이자 감당 안 되면 큰일 나. 그러니까 나는 50억에서 대출 20억만 해야지, 내지는 50억짜리만 해야지, 이 생각으로 그 상한선을 가지고 건물을 알아보면 봐도 다 대부분 별로입니다. 강남에서 지금 50억, 70억짜리 건물 괜찮은 거 없다고 보면 돼요.
중요한 건 내 마음이 허락하는 대출 규모나 건물의 규모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건 어떤 건물이냐가 제일 중요하단 말이에요. 생각해보세요. 3천만 원짜리 차를 산다고 칠게요. 그 차를 사서 우리가 수리비가 얼마나 들까 생각한다면 제일 중요한 건 어떤 차인지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3천만 원짜리 새 차를 샀어요. 보증 기간에는 아무 문제 없죠. 근데 1억 5천짜리였는데 10년 돼가지고 3천만 원짜리 산다고 생각해봐요. 얘 수리비 2천 들지 3천 들지 몰라요. 그렇죠? 그러면 어떤 차인지가 중요한 거지 그 금액이 중요한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물론 건물은 50억 70억은 아까 아니라면서요. 그러니까 이거는 금액을 더 높게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높게 봤는데 이 건물이 정말 확실하다는 감이 오는 상황이 있어요. 분명히 있습니다. 보다 보면 내가 50억인데 그럼 난 대출 최대로 50% 해가지고 100억짜리 봐야지. 근데 강남에 100억짜리 별로 괜찮은 거 없잖아. 모든 금액대에서 100억부터 뭐 1000억까지 괜찮은 게 나와서 나 여기 괜찮은 거예요 하면서 돌아다니는 일은 없습니다. 모든 금액대에 괜찮은 게 있지만 찾기가 어려운 것 뿐이에요. 근데 그런 것들을 찾으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딱 보자마자 저거 정말 괜찮겠는데 하는 게 있다면 대출을 더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얘기해드리는 게 아니라 실제 경험담입니다. 제가 한 경험도 있고 저희 부모님이 한 경험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희 부모님이 건물을 역삼동에 사가지고 신축을 했는데 그때 당시 이제 사업이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이었고 어려운 상황에서 이거 그냥 아무것도 없어지면 소득이 아예 없어지는 상황. 그럼 집 한 채만 남는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그 상황에서 부동산에 가서 사업장을 옮기려고 이제 알아보다가 그 부동산 사장님이 백발이었대요. 그 분이 근데 뭐 건물짜리 있는데 한번 보시겠어요 했는데 저희 어머니도 호기심이 많거든요. 그래서 보통 사람은 뭐 건물 지금 상황도 안 되는데 무슨 건물 이렇게 했을 텐데 어머니가 뭐 보자고. 그래서 차를 타고 딱 가는데 그 부동산 사장님이 저거라고 하는 순간 보자마자 야 저건 사야겠다 했대요. 저건 사야겠다. 보자마자 이건 사야 돼. 그래서 매장을 정리하고 집도 팔고 그 건물을 샀어요. 오. 그래서 그 건물을 지었단 말이에요. 실행력 대박. 그래서 지금도 갖고 있으세요. 상황은 건물 사면은 집 팔아야 되고 매장도 정리하고 아무것도 안 되는 상황인데 그 건물이 너무 확실하니까 그걸 한 거예요. 삼거리 코너에 있는 건물이었단 말이에요. 그걸 사서 지금은 편안하시단 말이에요. 내가 알아보는 것 자체를 차단하면 안 돼요. 금액을 그냥 차단해서 내가 살 수 있지만 상황 때문에 불안해. 그 상황을 불식시켜줄 만한 게 있어요. 얘가 정말 확실하면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쉽게 예를 들어서 강남역 사과거리 대로변에 있어요. 그럼 그거 올인해요 안 해요? 하잖아요. 근데 그건 너무 비싸잖아요. 금액대별로 그런 확신이 오는 건물들이 있습니다. 정말 비싼 뭐 몇천억짜리만 괜찮고 가격이 내려갈수록 다 이상한 거다. 이런 세상은 없단 말이에요. 롤스로이스도 있지만 경차에서도 괜찮은 차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서 중형차에서도 괜찮은 게 있고 대형차 각 세그먼트별로 괜찮은 게 있듯이 건물도 금액대마다 괜찮은 건물들이 있어요. 물론 100억 밑에서 70억에서는요. 그건 없어요. 죄송합니다. 그건 없어요. 강남에서 70억인데 괜찮을 수는 없어요. 3, 40억 정도 가지고 있는 의사인데요. 근데 제가 지금 세후 6, 7천 말씀하시는 금액도 되고 하는데 저는 대출을 조금 꺼려하는 성격이라 이 돈을 좀 더 모아서 큰 걸 확실하게 하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는 지금 하는 게 맞습니다. 터키 아이스크림 왜 예를 들어서 내가 점프하면 그 아이스크림도 같이 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모으는 기간 동안 얘도 그만큼은 오를 거란 말이에요. 6, 7천이면 1년에 뭐 예를 들어서 6, 7억 모은다고 치면 1년에 내가 살려고 하는 건물이 그 정도는 오를 거란 말이에요. 그럼 돈을 모아서 다시 보니까 내가 예전에 봤던 게 같이 올라와 있는 상황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건물을 살 수 있는 이 상황이 되면 단기간에 1년에 뭐 예를 들어서 15억 이상 모은다? 그러면 기다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모인 상황에서 사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건물을 살 때는 우리가 일시불로 바로 사는 경우도 있지만 거의 없죠. 그러니까 계약 중도 잔금이 있기 때문에 그 기간을 활용하는 게 맞죠.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30억 있어요. 1년에 10억 모아요. 그러면 지금 찾아서 사면서 계약 중도 잔금을 6개월 뒤나 예를 들어서 때에 따라서는 8개월 뒤나 그럼 그 기간 동안 모을 수 있는 금액까지 생각해서 그 규모에 맞는 건물을 계약 중도 잔금을 하면 되는 거잖아요. 내가 모으고 나서 알아보면 그때 가서는 또 시간이 또 걸린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알아보고 행동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 회원님이랑 통화 제가 많이 하는데 이런 분들이 조금 많아요. 현금이 20억 정도 있는데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소득이 뭐 7천에서 1억 비슷한 선이에요. 20억 있는데 소장님 말씀하신 돈 30억보다는 안 돼요. 그럼 언제 상담을 받으러 가면 될까요? 라고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바로 지금입니다.
20억이 있고 7천에서 1억이면 1년 내외면 우리가 30억이 되잖아요. 미리 행동해야지 되고 나서 하려면 아까 말한 것과 똑같죠? 그러니까 그 정도가 됐을 때 알아봐야 된다. 돈을 잘 벌 때 지출을 10% 미만으로 해야 됩니다. 지출을 정말 절대 통제해야 돼. 그래야 건물이라는 걸 우리가 사거나 바라볼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사치로 빠지면 그거는 멋있고 진짜 신나게 살 수 있지만 남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바쁘니까 쓸 시간이 없어서 더 많이 모으는 쪽으로 가서 내가 자산을 만들어서 일 안 해도 들어오는 소득과 자산을 만드는 걸 먼저 첫 번째로 한다고 생각해야지, 누가 뭐 한다고 그거 따라서 하는 거는 그건 정말 잘못되는 선택입니다. 한번 들어가면 나오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연금융부동산 연구소 카페 의사의 500억 강남 비리 로드맵에도 그 여러 상황을 써놨으니까요. 그 얘기를 꼭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강남 2의 지역에서 잘 나가는 의사분이 계신데 그 사업은 강남 외 지역에서 하시는데 메디컬 빌딩을 강남에 하고 싶어서 들어오고 싶은데 지금 충분히 잘 나가고 있는데 메디컬 빌딩 때문에 강남으로 옮기려는 의사분들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연히 옮겨야죠. 그건 뭐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연히 옮겨야 되고, 내 병원을 옮기고 싶지 않다면 적어도 자산은 여기다 해놔야 돼요. 첫 번째가 내가 잘하는 곳에서 계속 운영하고 싶다. 여기가 정말 내가 자리가 잘 잡혔다. 여기서 계속하고 메디컬 빌딩을 여기서 해야죠. 그리고 나서 옮기고 싶다면 그때 옮겨도 늦지 않습니다. 근데 내가 여기다가 뭔가 건물을 지으면 훨씬 더 멋있게 크게 막 이렇게 할 수 있다고 여기에 하면 병원 운영에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자산적으로는 마지막에 갔을 때 후회하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병원이 잘 돼서 번 그거보다 여기에 건물 그냥 갖고 있었던 게 훨씬 더 자산 상승이 많았을 거니까. 얼만큼이나 차이가 날 것 같으세요, 부장님? 쉽게 말하면 롯데에서 강남역에 롯데 칠성 부지를 갖고 있잖아요. 네. 지금까지 사이다를 팔아서 번 돈보다 그 땅값 오른 게 더 크대. 병원을 해서 잘 돼서 내가 여기서 소득을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건물이 올라가는 게 어느 정도는 받쳐줘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속마음을 제가 얘기해 드릴까요? 대부분의 분들의 속마음, 내가 해서 버는 것보다 얘가 올라가는 게 더 컸으면 좋겠는 게 속마음이잖아요. 그러려면 여기 와야 그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엊그저께 이건 조금 다른 얘기긴 한데 예전 댓글 보다 보니까 이런 분이 있었어요. 강남에 나오면 뭐 지하철역 나오면 1층에 은행이 있고 2층에 뭐 병원들 있고 이런데 그 중에 누가 건물주예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거기에 건물주가 없어요. 거기에 건물 주인이 없어요. 여기 뭔가 한 층을 해가지고 이 건물을 살 수 있는 일이 없어요. 예전에 오셨던 분 중에 무슨 과를 하는 분이 있었는데 어떤 한 건물에서 강남권에 2개 층을 병원으로 쓰고 있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한 달에 5억에서 10억 정도를 버는 분이었어요. 그분이 있던 건물이 1,000몇백억이었단 말이에요. 이게 5억으로 1,000몇백억 이게 사기가 이게 어렵겠죠. 그렇죠? 그렇게 되기가 어려워요. 그러면 우리는 뭘 원한다고 했지 아까? 내가 일해서 버는 소득보다 얘가 이 건물이 훨씬 더 상승해 주길 원하는 거잖아요. 그러려면 이거 위치 기반이에요. 내가 여기서 잘 되더라도 여기서 임대로 하고 여기에 건물을 사놓는 게 윈윈하는 거죠. 내가 정말 옮기고 싶지 않다면. 이렇게 가야 되는데 대부분은 내 건물에서 내가 하는 거에 대한 프라이드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사실 시간 지나서 후회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잘 나갈 때 강남 빌딩 안 사면 어떻게 될까요? 그거는 딱 떠오르는 단어가 있는데 돈은 있지만 초라해집니다. 시간이 지나서. 예를 들면 젊을 때 생활비로 몇 천씩 썼어. 그리고 나서 은퇴 시점에 소득이 이제 끊긴 상태에서 돈이 몇십억 있어. 그럼 그 뒤에 잔고를 계속 꺼내 쓰기가 쉽지 않단 말이야. 아낄 수밖에 없어. 자산인데 마음은 쉽게 말하면 그렇게 여유롭지 못해. 그러면 뭐 이런 얘기하면 뭐 ETF 투자하고 미국 주식 투자하고 어쩌고 그거는요 이제 나이가 많이 들기 전에 막 그렇습니다. 제가 이전 영상이나 아까도 얘기한 것 같은데 나이가 들수록 불안감이 많이 커진단 말이에요. 집 한 채 있고 몇십억 있고 은퇴하잖아요. 그러니까 자녀가 없으면 그래도 한 달에 얼마씩 쓰면서 생활하는 거 큰 문제 없습니다. 근데 이제 자녀가 있다면 부모님이 돈이 뭐 한 30억 있는데 애가 결혼하는데 이제 자녀가 기대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아니 자녀가 사업을 한다. 기대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 다 묵살하고 간다면 문제 없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다면 이제 마음이 계속 불편한 상황. 자금이 있는 걸 안 알리면 됩니다. 근데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은퇴하기 전에 안정적인 소득이 나오는 구조를 만들고 싶은 거잖아요. 그리고 내가 원래 생활하던 정도의 생활 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 상황을 꾸준히 만들고 싶은 거잖아요. 그럼 뭐 강남 건물만한 게 또 뭐가 있을까요? 본인 사업이 뭐 어마어마하게 잘 된다, 뭐 그거 인정이에요. 근데 그 외에 다른 투자로 이렇게 되기가 어려울 거예요. 본인 나이가 60이 넘어간다고 가정하고 생각해 보시면 이해가 가실 겁니다. 그러니까 준비는 그 전에 해야겠죠. 비가 오는 날 우산을 사면 그게 비싸겠죠. 네, 비 오기 전에 준비가 돼야 되겠죠. 네,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잘 나갈 때 강남 빌딩 사야 된다고 했는데 잘 나갈 때 된 사람이 그 시간이 끝이 안 날 것 같거든요. 물론 끝이 안 나길 바랍니다. 저는 네, 영상 보시는 분들이. 근데 어느 순간 그게 또 그렇지만 않은 분들이 훨씬 더 많으니까요. 그러니까 준비는 해야 돼요. 반드시 알아봐야 됩니다. 내가 좋은 차나 좋은 뭐 액세서리나 명품을 알아보는 것만큼 건물에 대해서도 알아봐야 됩니다. 뭐 하나 사려면 가격 비교하고 스펙 찾아보고 뭐 이런 막 하잖아요. 그 열정을 건물에 일단 먼저 쏟고 나서 이게 되고 나서 해도 늦지 않습니다. 순서에 따라서 자산의 규모가 많이 달라질 수 있어요. 재테크도 이게 순서, 자산 불리는 것도 순서가 아주 중요해요. 내가 뭐부터 하는지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나갔다고 생각하면 강남 빌딩에 반드시 관심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고 또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